부엉이 우는 밤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 영조 때 전주의 한 고을에서 벌어진 일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힘이 아닌 마음으로 버틴 한 사람, 이름 없는 선비 김진수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안개가 논 위로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논둑엔 물 한 개가 가늘게 흐르고 밤새 맺힌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톡하고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쯤 멀리서 닭이 한 번 울고 기와 위엔 비가 얼다 녹아남긴 얇은 자국이 비스듬히 빛을 반사합니다. 마을 끝에 작은 서당. 낡은 창호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옵니다. 안에서는 벼루와 붓, 손때 묻은 서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진수가 앉아 먹을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을 채웁니다. 손끝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습니다. 손바닥에 먹물이 번지고 갈아낸 먹이 벼루 위에서 둥글게 퍼집니다. 문이 열리면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퍼지고 아이들은 앉자마자 책장을 펼칩니다. 글을 더듬는 목소리가 맞물리다 잠시 끊기고 다시 이어집니다.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합니다. 좋다. 한 번 더.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고 방 안에 앉은 모두의 호흡이 천천히 맞춰집니다. 며칠 후 읍성 안광장에 북소리가 울립니다. 포졸들이 북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모읍니다. 포고문이 내걸리고 부사의 명이 낭독됩니다. 올해 세금 2배로 거둘 것. 바람이 종이를 들고 흔들자 잉크가 마른 자국이 얇게 번져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짧은 탄식이 흘러갑니다. 젖먹이 아이를 안은 여인은 입술을 깨물고 등 굽은 노인은 허리춤에 찬 작은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장판 끝에서 김진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허리를 굽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날이 흉년이 길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숨을 돌릴 틈이 필요합니다. 변학도의 시선이 김진수를 붙잡습니다. 선비 주제에 관해 일에 참견하는가? 세금은 나라의 명이니 백성이라면 당연히 바쳐야 할 도리다. 백성이 굶어 죽으면 세금을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조심하거라, 김진수. 내가 나선다 해서 세금이 줄어들 것 같으냐? 김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학도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부터 우물가와 장터에서는 김진수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립니다. 선비가 옳은 소리를 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리는 표정이 굳었다더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은 이튿날과나 담장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나리를 무시했다더군. 사람들이 저자를 따른다던데. 겨울은 거칠게 내려옵니다. 골목을 가르는 바람이 문사를 흔들고 장독대 위에는 지피 한 겹 더 덮입니다. 어느 날 오전 서당 앞에 낯익은 얼굴들이 모입니다. 손이 트고 입술이 갈라진 이들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듭니다. 선생님, 며칠째 죽도 못 끓였습니다. 말끝이 떨리자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김진수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쌀독을 열자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에 붙어있던 알갱이까지 모아 작은 그릇 몇 개에 나눕니다. 그릇을 받는 손마다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만 버티시오. 말은 짧고 손놀림은 분주합니다. 아내 옥분이 문간에 서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 빈 그릇이 모여있는 방에서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린.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답합니다. 우린 괜찮소.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옥분은 해진 장삼을 꿰매고 김진수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합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불씨가 몇 번 흔들립니다. 이웃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랐다 사라지고 서당 마루엔 얇은 서리가 낍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김선비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곡식을 모두 나눠주었다는 소문이 장터에서는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김선비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부사 어른은 창고에 곡식이 넘치는데도 한 톨도 안 주시는데. 하지만 그 소문은 변학도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최포졸이 보고합니다. 부사 어른, 백성들이 김진수를 칭송하고 있사옵니다. 어른보다 낫다는 말까지. 변학도가 분노하며 잔을 내리칩니다. 저 잘난 척하는 놈. 반드시 응징하리라. 변학도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 관아마당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는 노인의 등이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김진수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멈추시오. 저 어르신의 세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포졸들이 서로를 봅니다. 한 포졸이 비웃듯 말하려다 주변을 둘러보고 입을 다뭅니다. 변학도가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또 나섰군. 김진수, 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마당에 서 있던 이들의 숨소리가 조금 커집니다. 그날 밤 변학도는 서책을 덮고 서고로 들어가 장부를 한 장씩 넘깁니다. 손톱 모서리에 묻은 먹물 자국, 빈칸 옆에 붙은 작은 점, 페이지 끝에 찍힌 비밀표. 저자를 조용히 만들어야 한다. 영원히. 장터 한켠 주막. 저녁 무렵입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사내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술잔을 입에 댄 채 말을 아끼고 주변의 소리를 오래 듣습니다. 올해도 창고는 가득한데 우린 배가 고프네. 선비가 곡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사내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다 고정됩니다. 그는 계산대에 동전을 내려놓고 나섭니다. 바로 그때 김진수가 주막 앞을 지나갑니다. 사내는 김진수를 보고 잠시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입니다.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누구인지 김진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거센 오후. 가마가 골목을 지나가고 가마발이 들리며 흔들립니다. 안쪽에서 장부가 미끄러집니다.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떠오릅니다. 종이는 돌담 위로 한 번, 초가 지붕 위로 한 번 이리저리 휘청이다가 큰 길로 밀려나와 어느 발치에 멈춥니다. 김진수입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종이를 짚습니다. 적힌 글자는 일정하고 숫자는 정직하게 줄을 맞추고 그러나 합계에서 남는 차액이 눈에 턱 걸립니다. 수납 300석, 보고 150석. 말라버린 붓 끝이 지나간 자리, 결제란의 도장이 선명합니다. 김진수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습니다. 손끝에 종이에 거친 결이 닿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하늘은 맑지만 바람은 매섭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는 촛불을 앞에 두고 고민합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그 종이. 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하지만 김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백성들이 흘린 땀의 증거요. 내 이것을 한양으로 가져가야겠소.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관아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문을 열어라. 포졸들의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와 김진수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짧은 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가 손에 들립니다. 훔친 증거가 나왔다. 김진수가 말합니다. 길에서 주웠을 뿐이요.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을 잠깁니다. 골목을 빠져나갈 때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힙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감옥은 차갑습니다. 돌바닥의 습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등까지 스밉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한번 꺼뜨립니다. 김진수는 벽에 기대 앉아 깊은 숨을 내쉽니다. 등에서 곤장의 상처가 무겁게 박동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갈라지는 발소리와 함께 옥분이 들어옵니다. 작은 꾸러미 안엔 차갑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죽이 있습니다. 포졸에게 꾸러미를 건넬 때 옥분의 손이 잠깐 떨립니다. 한 숟갈이라도 드리게 해주시오. 포졸이 고개를 젓다가 동전을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면회 시간은 짧습니다. 말은 더 짧습니다. 여보, 괜찮소. 서로의 손끝이 잠깐 닿았다 떨어집니다. 옥분은 돌아서며 눈을 닦습니다.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밤이면 옥분은 집에서 다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잡아당깁니다. 바늘 끝에 박힌 실이 통과할 때마다 얇은 숨이 나옵니다.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 위로 등잔불이 번집니다. 그 사이 장터에는 거지 차림의 사내가 자주 보입니다. 낮에는 장대비를 피하며 노점 사이를 배회하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동안 서 있습니다. 그는 듣습니다. 비 오는 소리, 노점상의 투덜거림, 멀찍이서 나오는 탄식. 부사가 곡식을 숨겼다지. 창고에 쌀자루가 상갔대. 감옥 간 선비 억울하다지 뭐야.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짧은 질문을 던집니다. 창고 문은 언제 열리나? 서고 열쇠는 누가 쥐었나? 해가 기울면 담장을 넘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고 천장 가까이는 어둡습니다. 쌀자루에 묶인 막근에까지 먼지가 얹혀 있습니다. 서고에는 장부가 2벌. 겉장부는 반듯하고 속장부는 귀퉁이가 달아 종이 결이 드러납니다. 사내는 서둘러 필요한 곳만 베껴 적습니다. 날짜, 수량, 서명, 그리고 작은 점표. 바깥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는 등잔불을 훅 불어 끕니다. 숨이 잠시 빨라지고 금세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소문처럼 알려집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래. 설마 여기까지? 그 사람 일부러 거지처럼 다닌다더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장터에선 이미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믿을 이유가 필요하던 때라 믿음은 사실보다 빨리 퍼집니다. 박문수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을 만한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덕형.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 가장하고 전주의 기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밀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이 말합니다. 나리, 오늘도 관아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최포졸나리가 주머니가 두둑하신지 술값을 막 쓰시더라고요. 이덕형은 귀를 기울입니다. 구석에서 최포졸이 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걱정 마시게. 부사 어른께 뇌물만 잘 바치면 세금 문제는 없네. 열량이면 되네. 이덕형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덕형은 최포졸을 따라갔습니다. 최포졸은 비틀거리며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덕형은 조심스럽게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최포졸이 혼잣말을 합니다. 이번 달도 제법 짭짤하네. 부사 어른께 반만 드리고. 이덕형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적한 숲속에서 박문수와 이덕형이 만납니다. 이덕형이 보고합니다. 어사날이 최포졸이 뇌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하급 관리 하나를 회유했습니다. 그자가 장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가 답합니다. 조심해라. 들키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이덕형이 허리를 굽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박문수와 이덕형은 각자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다른 하나는 권력의 이면을. 이렇게 박문수는 관아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학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작은 주막에서 박문수는 우연을 가장해 옥분을 만났습니다. 옥분은 남편을 위해 약을 구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인, 울상이 되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답합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부사가 문서를 훔쳤다고. 박문수가 말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옥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종이, 그 안에 적힌 부정부패의 증거, 남편의 체포.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박문수가 묻습니다. 부인, 그 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옥분이 떠올리며 답합니다. 세금을 거둔 금액과 실제로 관아에 들어간 금액이 달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어요. 박문수가 말합니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변학도는 그를 석방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놈을 이대로 가둬두면 백성들의 동정이 그놈에게 쏠린다. 더 확실한 죄가 필요하다. 최포졸이 몸을 굽히며 묻습니다. 그놈을 석방하되 조건을 붙여라. 그리고 함정에 빠뜨린다. 최포졸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김진수는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진수, 한 달간 고생이 많았구나. 석방해주겠다. 진심이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오늘 밤 관아 뒤편 창고로 오너라. 거기서 내게 그 문서를 돌려주겠다. 창고에서. 문서를요? 그렇다. 자시에 혼자 오거라. 늦지 마라. 김진수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치밀한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놈이 창고에 나타나면 그곳에 미리 불을 질러 놓아라. 그리고 그놈을 방화범으로 몰아라. 최포졸이 눈을 크게 뜹니다. 방화와 관아 습격. 영모죄로 몰 수 있다. 사형이다. 최포졸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합니다. 과연 명석하십니다, 부사어른. 치밀한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울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살아 돌아오셨어요. 여보, 오늘 밤 관아에 가야 하오. 부사가 그 장부를 돌려준다고. 옥분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그건 함정일지도 몰라요. 그때 집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김선비, 관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최포졸이 포졸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김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그때 한 거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김선비 시간이 없소. 오늘 밤 관아에 가면 안 돼요.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 이 일을? 변학도는 그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창고에 불을 지르고 그대를 방화범으로 몰 것입니다. 뭐라고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지금은 제 말을 믿어주시오. 오늘 밤 그대는 관아에 가야 하오. 가야 한다니. 방금 가지 말라 하지 않으셨소? 하지만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가시오. 그리고 창고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시오. 그들의 계략을 직접 목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그렇소. 그리고 저도 그곳에 있을 것이요. 그때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의 동료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의 관아 뒤편으로 오시오. 절대 늦지 마시오. 그리고 박문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함정이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변학도가 묻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최포졸이 보고합니다. 예, 부사어른. 창고에 기름을 뿌려 놓았고 포졸 10명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학도가 말합니다. 좋다. 그놈이 나타나는 즉시 불을 지르고 체포하라. 포졸들은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기름이 뿌려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포졸이 횃불을 준비합니다. 최 포졸이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놈이 나타나면 즉시 불을 지르고 잡는다. 완벽한 계획이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수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김진수는 박문수의 말대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관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최포졸이 작게 지시합니다. 자리를 잡아라. 그놈이 곧 올 것이다. 포졸들은 창고 주변 곳곳에 숨었습니다. 김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문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한 포졸이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최 포졸이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놈이 나타나면 즉시 불을 지르고 잡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를, 모든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문수는 이덕형에게 작은 손짓을 했고 이덕형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관아 정문 쪽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포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는 거지? 바로 그때 박문수가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당당했습니다. 저기, 누가 온다. 내가 누구냐? 포졸들이 박문수를 둘러쌌습니다.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혹시 김진수냐? 그럼 도대체 누구냐? 대답하지 않으면 체포한다. 박문수는 천천히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포졸들이 긴장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마패를 꺼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에 마패가 빛났습니다. 최포졸과 포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다. 모두 무릎 꿇어라. 포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최포졸, 내 죄를 아느냐? 오늘 밤 너희는 무슨 짓을 하려 했느냐? 그것은 창고에 불을 지르고 무고한 사람을 방화범으로 모함하려 했지. 사면하여 주십시오. 소인은 부사어른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변학도의 명이라. 좋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아라. 김진수는 나무 뒤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문수가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변학도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그때 관아 정문에서 이덕형이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원로관리들과 함께. 원로관리들은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질 뻔한 일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전주 부사 변학도는 무고한 백성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변학도가 소식을 듣고 급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문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전주 부사 변학도, 내 죄를 신문하겠다. 변학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 광장에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더군. 진짜? 그럼 부사 어른이? 박문수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더 이상 거짓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관복을 입고 어사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변학도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습니다. 본 어사 박문수는 전라도 암행을 명받아 이곳 전주에 도착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부사 변학도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문수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변학도, 내 죄는 10가지가 넘는다. 첫째,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절반 이상을 착복한 죄. 둘째, 관아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판 죄. 셋째,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정을 속인 죄. 넷째,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죄. 다섯째,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곤장을 때린 죄. 여섯째, 김진수를 모함하여 옥에 가둔 죄. 일곱째,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방화범으로 몰아죽이려 한 죄. 여덟째, 백성을 수탈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죄. 나리. 그것은 입을 닫혀라. 이 모든 죄는 차명에 해당한다.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변학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증거가 있다. 이덕형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장부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작성한 진짜 장부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조정에 보고한 거짓 장부다. 두 장부의 숫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들이 있다. 내게 뇌물을 바친 상인들, 내게 착취당한 백성들. 모두가 증언할 것이다. 1명, 2명, 3명.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상인이 증언합니다. 소인은 부사 어른께 은 10량을 바쳤습니다.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농부가 증언합니다. 소인은 흉년이 들었는데도 세금을 배로 냈습니다. 곤장이 무서워서. 그것은 날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착복한 곡식이 창고에 그대로 있다. 내가 받은 뇌물 목록이 여기에 다 있다.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변학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진수를 앞으로. 김진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수, 그대는 이 부패한 관리에게 맞서 정의를 지키려 했고 그로 인해 억울한 고초를 겪었소. 나리. 소인은 그저 그대는 옳은 일을 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변학도. 내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란다.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여 형조의 판결을 받도록 하라. 변학도는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 창고 문이 활짝 열립니다. 쌀자루를 실은 수레가 골목마다 멈춥니다. 이름을 부르고 수량을 적고 나눠줍니다. 장부의 글씨가 바뀝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의 필체는 간결하고 이상한 전표가 사라집니다. 우물가에서는 웃음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저녁 연기가 규칙적으로 올라옵니다. 시장에는 건조한 생선이 늘고 소금값이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점심때 서당 마루에 앉아 혼자서도 글을 더듬지 않고 읽습니다. 김진수는 수업을 마치고 벽에 걸린 작은 옥패를 한번 바라봅니다. 한 글자. 손바닥으로 가볍게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마루에 앉은 먼지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봄이 다가옵니다. 논마다 물길이 열리고 세모가 들판에서 흔들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미를 손질하고 장정들은 둑을 보강합니다. 김진수는 아이들과 함께 들로 나갑니다. 글자를 배우던 아이들이 숫자를 셉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10걸음. 아이의 목소리가 맑습니다. 옥부는 집에서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밖을 봅니다. 햇빛이 기와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늘과 빛의 경계가 또렷합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오랫동안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압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지만 서로의 시선에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어느 저녁 김진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봉인 위 도장이 단정합니다. 편지를 펼치면 글씨는 또렷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날 밤 창고 뒤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 고을을 바꾸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시작이었고 그 한 장을 잘 붙들어준 건 선생의 날들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다음에 작은 보자기가 나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옥패 하나. 매끈한 표면 애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보, 어사나리께서 이것을 보내주셨소. 옥분이 옥패를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았소. 김진수는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가 벽에 걸어둡니다. 등잔불 아래 옥패가 잠깐 빛을 반사합니다. 그날 밤 그는 등불을 조금 늦게 끕니다. 불을 끄기 직전 창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 후로도 고을에는 사소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쇠곡을 실은 수레가 지늘길에서 바퀴를 빼지 못해 버둥대기도 하고 장터에서는 물건 값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랑이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와서 두기 위험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밤새 흙포대를 나릅니다. 김진수도 그 옆에서 함께 포대를 듭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농담을 던지고 그 농담에 피곤하던 얼굴들이 잠깐 웃습니다. 새벽이 되면 위험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영웅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그해 가을이 다시 옵니다. 들판은 노랗게 물들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애자의 뜻을 다시 배웁니다. 김진수는 칠판에 크게 씁니다. 의, 옳을 의. 옳다는 건 크고 어렵지 않다. 작은 자리에서 딱 한 번 바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창틀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김진수는 걸음을 옮겨 종이를 집어 게시판에 꽂아둡니다. 이런 것도 제자리에 두면 그게 옳은 것이다. 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옳은 걸 하다가 혼나면요? 김진수는 잠시 생각하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그래도 옳은 건 옳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덜 아프다. 밤이 되면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녘과 마을 사이 어둠의 경계에서 울음이 번집니다. 창호 안쪽에서는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릅니다. 옥부는 장독대 뚜껑을 점검하고 김진수는 내일 수업을 준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얇게 이어지고 바깥바람이 기와를 쓰다듬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고을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관아의 창고 문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장부의 숫자는 앞뒤가 맞습니다. 작은 다툼은 생겨도 오래가진 않습니다. 겨울은 다시 오고 안개는 또 논 위를 덮을 것입니다. 처마 끝 물방울은 다시 자라 톡하고 떨어질 것이고 닭이 한번 울겠지요. 그때도 서당의 등잔은 새벽에 먼저 켜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작은 선택으로 버틴 한 사람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누군가의 발치에 떨어질 때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 그 한 번의 선택이 고을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 그 선택을 알아보고 제자리에 꽂아두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일지 모릅니다. 부엉이 우는 밤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한 이야기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